자, 2023년 우리 이패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 강의 내용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아름 강사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매년 이렇게 또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과정 우리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과 관련해서 물론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 전산회계 1급 시작하시면 우리 합격까지 우리 쭉 함께 하는 내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창피하지만 프로필까지 준비했는데요. 예, 단연간의 강의 경력과 또 실무와 관련된 내용과 연결해서 하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매년 항상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수요는 부족한 그러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러한 그 전산회계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만으로는 혹시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떠한 실무 경력 여부와 관련 없이도 많은 인원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또 예전에 또 조금 감명 깊게 본 감명은 아니고 인상 깊게 본 어떤 칼럼 이름이 직장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회계사님께서 쓰신 제목이었는데, 이제 회계라고 하는 기업의 언어는 더 이상 어떤 회계 담당자만 하는 언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생활에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영어 하나를 더 하듯이, 외국어 하나를 더 하듯이 알아야 될 정보 해석 능력을 높이는 어떠한 그 언어로서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는 아마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취업을 목적으로, 혹은 어떠한 내가 지금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회계 업무의 직무로 어떠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전산회계 1급을 먼저 취득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또 거기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업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 자격증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그 모듈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또 회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제가 이렇게 회계를 오래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20대들이 혹은 대학을 갈 때 회계는 어려워서 기피하는 과라고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대학교에서는 회계학과를 많이 기피한다 이런 얘기도, 슬픈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진입하는데도 조금 하고 싶어도, 혹은 내가 예전부터 회계에 관심이 있었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접근이 하기가 좀 두려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가장 좀 쉽게, 좀 컴팩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계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면 내가 업무를 하다가 혹은 취업을 하다가 이 회계라는 게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전산회계 1급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전산회계 1급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또 어떠한 자격증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산회계 1급은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행하는 어떠한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자체는 그 일반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이론 시험하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실무 시험을 같이 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할 때 이론 시험이 30%,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 시험이라고 하는,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어떤 이론 문제도 좀 풀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입력까지 해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가 지금 회계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의 개념, 어떠한 장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전산회계 1급을 그러면 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본다면 이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전문대학 중급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 원리라고 하는 재무회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수준이 꽤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아시면 기업 실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다가 요 세무회계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속 서류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제 법인세라든지라는 것을 이제 각각의 세무가 역량이 강화되고, 물론 이제 회계 원리도 조금 어려워지는 이제 재무회계, 중급회계가 되고,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급수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급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산회계 1급은 물론 전산회계 2급도 있지만 1급은 우리가 처음에 비기너로서 회계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급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검정 방법이라고 아까 우리가 이론하고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은 아까 사제선다형 문제, 15문제가 각 2점씩 해서 30점으로 이제 부여되고요. 나머지 70점은 이제 프로그램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이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도구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글을 이거 적어야 되나요? 한글을 알아야지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컴퓨터를 킬 줄 알고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고 이러한 절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로 쓰고 해석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은 회계, 원가 계산하는 개념, 세무회계 이런 게 있는데요. 요 이론을 기반으로 실무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이론적인 기반이 없이는 절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자 한글을 안단 말이에요. 한글을 알아요. 그러면 이메일을 보낼 때 구글 G메일을 이용하던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던 다음 메일을 이용하던 그 메일의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듯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한글 문서를 만드는데, 한글 문서가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워드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조금 클릭하고 입력하는 방식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 안 되듯이, 회계 이론에 대한 정리 및 내용을 파악을 한다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더존이던, K랩이던, SERP던 그 프로그램의 운용은 충분히 습득 가능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실기 자체는 실기만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이론을 공부한 입장에서 실기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범위라든지 그리고 나오는 언어,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한국말인데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업 장부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듣지 못한 낯설고 생경한 단어들이 나오면 꼭 외국어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국어 어떻습니까? 외국어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조금 익숙해지면 금방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듯이, 특히나 이건 한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떠한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느낌은
낯설고 생경하다는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회계라고 하는 학문을 좀 이해하시고 이 회계라고 하는 학문에서 실무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연결하는 시험이 바로 전산회계 1급,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보통은 가장 많이 시험 보는 파트는 요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회계 1급 이제 같이 보시고요. 이제 전산세무 1급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도전하시는데 그건 이제 전산회계 1급을 시작하는 비기너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당연히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좀 지루하면 시간이 늦게 가고 시험 시간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좀 약간 똥줄도 타면서 조금 시간이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 배분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하고 실무를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60분의 시간을 어떻게 얼마씩 배분하냐가 굉장히 시험 시간에 따라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와 이제 같이 하시면서 이패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과 같이 하시면서 연습이 되면 내 몸에 체득이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시면 충분히 그러한 시간 배분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합격 기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점의 이론, 그리고 70점의 어떤 실무라고 했을 때 100점 만점에서 70점이 이상 되면 합격, 70점부터 합격인 거죠. 그 69점이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시험 일정은 1년에 한 6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잘 체크해 두시고 원서 접수 전에 한국세무사회 어디 들어가셔서 자격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한국세무사회에 들어가시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는 세무사분들이 들어가시는 홈페이지고요. 자격시험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하실 때도 사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사진 같은 거 미리 사진 파일 있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사진 파일이 당장 없다고 하면 우선은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있는 사진 파일을 넣으시고 그 대신에 시험 보기 전에는 수험표를 인쇄해 가야 되니까 본인 사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표하고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수험표, 계산기, 필기도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의 사진은 본인 사진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건 회원가입할 때 사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시험 보기 전에 미리 해놓으셔야지 원서 접수부터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또 원서 접수도 또 중요한 게요. 굉장히 몇 분 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보려면 시험 접수 기간에 미리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합격률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전산회계 1급 합격률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세무사에서는 지향하는 합격률은 한 40%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105회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합격한 적도 있었고 99회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네요. 25%. 이 전산회계 1급은요. 만약에 합격률이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가 합격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보면 열심히 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 이론 문제에서 15문제 중에서 한 10개 이하로 맞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론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았으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를 한 7개밖에 못 맞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30%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의 기반으로 실무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론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성격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합격률은 사실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제 시험의 어떠한 그러한 수준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정보는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합격하면 100%, 내가 합격 못하면 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격률은 이렇지만 내가 합격하는 100%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통 이제 전산세무 1급까지 우리가 목표를 둔다라고 한다면 전산세무 1급은 거의 10%대가 많죠. 이때 98회 때는 굉장히 많이 합격했었네요. 근데 뭐 5%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험이죠. 네. 자, 그럼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회계 관련 자격증 중에 제가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만 가져왔는데요.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 아닙니다. 한국세무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 단체죠. 그렇지만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위주로 보시면요,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까요? 자, 한국세무사회의 전산회계 1급은 전산회계 2급처럼 완전 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세무라고 붙은 것보다는 조금 평이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 실무에서는 이 전산회계 1급 정도면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일반 기업하고 또 누구도 다르냐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세무법인은 직접적으로 고객 업체들의 세무 신고를 대신해주는 대리 업체가 대리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이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려면 적어도 전산 세무 2급까지는 취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산 세무 2급을 바로 공부하기에 특히나 회계 전반적인 기반 지식이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의 어떠한 그 난이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산회계 1급이 자, 요 2단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전산회계 2급부터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실제로 시험 보는 방식이 어떤 블럭 형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 플러스 요 내용이 포함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블럭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산회계 1급 공부한 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산회계 1급 공부한 것 플러스 소득세법 이렇게 그 내용이 블럭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부터 내가 좋은 어려운 자격증을 따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는 게 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질려가지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 시작을 해서 소득세법 플러스 되면 전산세무 2급, 거기에 법인세법 플러스 되면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산회계 1급은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법 요 세 가지 파트별 이론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산회계 1급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시험 보시는 그러한 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 이론을 회계원리, 원가회계, 뭐 세무회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계산하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어카운팅은 결국 장부에 기록하는 게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결국 부기거든요. 부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예전에 부기라고 했답니다. 회계라는 말을. 네. 장부에 기록합니다. 장부에 기록하는데요. 기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배우는데요. 장부에 기록을 해서 뭔가 어떠한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어떤 서식을 만들 건데요. 당연히 그 서식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이 집집마다 다른 가계부 쓰는 방식,
집집마다 다른,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근데 거의 비슷하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준이 달라도. 용돈기 입장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기준이 없죠. 들어온 돈 나간 돈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용하여야 할 회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기준회계원에서 이러한 기준을 작성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랑 유사합니까, 여러분? 그쵸. 법률이랑 유사하네요. 그렇죠? 법은 물론 조금 더 어떠한 그런 강제성이 있다라고 보면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로 어떠한 회사의 다른 그런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어떤 분식회계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짓된 정보를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러한 기준을 배우는 게 회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장부 기록 방식을 배우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조기업에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회계를 파트별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실무는 약간 그런 멀티플레이어로 회계적인 장부도 쓰지만 어떤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세무 업무, 세금 신고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이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K-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로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먼저 접근을 하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이 실무 프로그램을 한번 운용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전산회계 1급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론 내용은 여러분들 또 나오는 말 낯설고 생경하죠. 하지만 최대한 재밌고 이해 가능한 그런 어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수강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강을 하고 안 들으시면 안 되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그 강의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기 자체가 어렵고, 또 요즘은 또 핸드폰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는 여정이 어렵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등록을 만약에 하셔서 수강을만 매일매일 하시면, 그렇죠? 매일매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수강을 해주시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 공부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쥐어짰는데요. 실질적으로 합격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합격해야겠다는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한 번에 하겠다. 한 달에 하겠다, 두 달에 하겠다. 이게 절실함인데요. 보통 절실함이 길게 가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잡는 게 저는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이런 식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합격 공부 방법의 제일 우선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시험이 이론 시험하고 이제 실무 시험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로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영역이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뭐 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또 제가 시험 유형에 나오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짚어드리면 그것은 먼저 이해하시고 또 암기까지, 또 그건 또 시험으로 내가 이제 문제의 답을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해만 하고 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다음에 외우셔야죠. 그렇죠?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셔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론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무는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만의 그런 스킬도 늘어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실무 문제 풀 때는 요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되게 똑똑똑 이렇게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보시면 되고,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출문제 활용을 하는 게 좋죠. 최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풀었는데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론 문제은행식 시험은 아닙니다. 문제은행식 시험은 아닌데요.
이게 그 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험 문제를 내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낯익은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를 따진다면 이론을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노하우를 수업 시간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취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조금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전산회계 1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합격까지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